편안하고 싶은 욕심마저 놓아야 편안해진다. 욕심의 뿌리는 편안하고 싶은 욕심이고 욕심의 바탕은 불만에 있고 불만은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평상심을 분열은 전체성에서 떨어져 나와 갈리고 분열되어 누가요 욕심이 생긴다. 일어나기 이전 평상심의 상태에서는 전체성이라 알맞고 살만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평상심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무의식적이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불만이 야기되고 욕심을 부린다. 평상심이 본연의 자기인 줄 모르는 분상에서는 누가 마음을 자기로 알아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을 내므로 삶에 있어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불편함에 대하여 거부하고 저항하고 도피하여 수용하지 못함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줄 모른다. 그러므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욕심을 버리고 살기로 작정하면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 됐든 무심이 되고 평상심을 회복한다. 편안함을 취하고 불편함을 버리려는 뿌리 깊은 간택심만 깨달아 와해시키면 각 합일이 되고 무심으로 돌아간다. 돌을 닦으려는 것은 편안해지기 위함인데 편안해지겠다는 욕심마저 버려야 도가 이루어지는 소식이다. 고모14 망념을 다스리는 법. 큰 거친 망념을 다스리려면 큰 파도는 열기이므로 어둡고 차가운 냉철한 기운을 내어 써야 하고 약하고 작은 미세망념을 다스리려면 작은 파도는 냉기이므로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을 써야 음과 양이 재료가 되어 무심으로 평소로 간다. 본연의 자기 정신의 구조는 텅 빈 무한의 공간에 어둡고 차가운 음기운과 밝고 따뜻한 양기운으로 어우러져 있으므로 음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양기운을 내어 쓰고 양기운으로 분열이 되면 일심으로 음기운을 부려 써서 텅 빈 무한의 공간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수행의 과정상 일심을 양성하는 과정상 명철하고 칼날 같은 기운과 소통이 미리 이루어져 거친 망념을 다스린 다음 더욱더 무르익은 다음 따뜻하고 유연한 기운과 소통되어 미세망념을 다스리게 된다. 그렇게 하자면 운냉을 보고 알아차리는 일심의 힘이 길러져야 하고 운에 대해서 냉을 내고 냉에 대해서 운을 내는 일심의 힘이 있어야 한다. 모시보 미세망념의 타파. 거친 망념은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화기가 일어남이므로 화기가 수기를 압도하여 수기와 화기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화기와 수기 사이의 상생관계가 상극의 관계로 됩니다. 그리하여 본심의 원만 구조감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면 무한의 공간은 가성의 공간으로 바뀌어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그러한 생각의 분열 현상을 감각으로 보고 알아차리면 가성의 공간은 무한의 진공으로 복원된다. 이 공간을 어둡고 냉한 기운으로 채워 화기와 수기가 대등한 태극의 상태로 만들면 거친 망념이 타파된다. 미세망념이란 거친 망념은 없는데도 몸과 마음이 무언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뻣뻣하고 시리고 우울하여 바이러스가 먹고 잘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와 같다. 이러한 상태 역시
음성의 화기와 수기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수기와 화기를 압도하는 증상이다. 그러므로 미세망념을 타파하려면 음성의 캄캄한 하늘을 바꾸어 광명이 충만하도록 일심을 기울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뜨거운 기운을 물리쳐 수기와 화기가 하나로 통일된 조화와 균형이 잡히어 원망부족한 본성을 회복한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이 생각을 이겨 텅빈 하늘을 연 다음 냉철한 이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따뜻한 감성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길러 열기가 더해진 거친 망념이 일어나면 이성의 힘을 작동시키고 냉기가 열기를 이기고 있는 미세망념이 일어나면 감성의 힘을 작동시켜야 한다. 56. 세계의 하늘 일심으로 감각이 생각을 이기고 연 하늘이 첫 번째 하늘로서 텅 빈 진공의 하늘이다. 두 번째로 텅 빈 진공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어둡고 차가운 암흑의 하늘이다. 암흑의 하늘을 일심으로 열고 보니 세 번째 하늘로 빛과 에너지와 열기로 가득 찬 광명의 하늘이다. 진공, 암흑과 냉기, 광명과 온기가 있어 열고 닫음으로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생기고 돌아간다. 이러한 근본 이치를 깨달아 텅 비운 가운데 일심의 힘으로 절도에 맞게 암흑의 하늘과 광명의 하늘을 접었다 폈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세계의 하늘을 난다. 음 57 이성과 감성의 바탕과 근본자리 두뇌의 구조와 작용은 하늘, 영성의 구조와 적용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두뇌의 구조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고 두뇌의 작용은 좌뇌의 이성과 우뇌의 감성, 생각과 감각이다. 두뇌가 텅 빈은 진공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차가운 이성은 암흑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고 따뜻한 감성은 광명의 하늘이 바탕이자 근본이다. 하늘이 텅 비어 있으므로 암흑과 광명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늘의 두 개의 기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맹암 쌍쌍이 되어 무한하고 영원하게 존재한다. 열기가 돌출하여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면 냉기를 들이대어 수습하고 냉기가 장악하여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열기를 들이대어 수습하는 것이 맹암 쌍쌍이다. 58. 사람의 완성 사람을 보면 대체로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으로 분류된다. 분해 분유의 사람과 운해 분유의 사람이 구별이 된 것은 차가운 수기와 뜨거운 화기가 서로 다투어 나타난 사의 결과이다. 마음이 텅 빈 진공에서는 수기와 화기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태극의 형상을 하고 있다. 무극이 태극인 모습이다. 수기와 화기가 상생하여 마치 수기도 화기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하게 존재한다. 이를 일러 진공묘유라고 한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우리의 본성이다. 본성은 완전 무결하여 화기와 수기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에 화기가 수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시 수기를 보충하여 수기가 화기를 이긴 상태가 도래하면 즉 화기를 보충하여 수기와 화기가 균형 있고 조화롭도록 다스려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번뇌망상이 생기는 것은 수화의 기운이 상극하는 결과이고 수화의 기운이 등등한 음양쌍상 태극을 이루어야 음양이 상생하여 대도를 운행한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것은 수화의 기운을 다스리지 못하여 주체성 일심을 상실하여 본성 무심을 보존하고 유지하지 못하여 병고에 시달리다가 본성을 깨달아 수화의 기운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명실상부한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마음으로 영장이 된다는 거죠. 금 59.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을 잡아 쓰는 법. 천지만물은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으로 돌아. 우리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정신에는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내재되어 있고,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기운을 억누르고 이기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차가워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진다. 이때 텅 빈 하늘을 연다. 환한 하늘을 선택하여 일시고 환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해져 몸병 마음병이 순식간에 낫는다. 이와 반대로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파도가 몰아치는 경우에는 뜨거운 기운이 차가운 기운으로 압도하는 순간이므로 캄캄한 하늘을 열어 일심으로 캄캄한 하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번뇌망상이 치유된다. 당신의 하늘을 깨닫고 보니 뜨거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 원리적으로 갖추어 있음을 알아. 때에 따라 캄캄한 하늘을 열었다가 진공의 하늘로 돌아갔다가 환한 하늘로 돌아가는 일을 하여 뜨거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 자유자재로 잡아서 마음을 다스린다. 병이 없을 때는 진공의 하늘에 머물러 천당극락을 수용한다. 법 60 본성자리 확인하기. 우주정신이 본성이다. 우주정신의 바탕은 텅 빈 진공의 하늘이므로 금력이 생각, 감정, 느낌이 없는 무심의 텅 빈 허공성을 확인한다. 이 텅 비고 고요한 허공성에 뚜렷한 감각이라고 하는 일심의 지도리가 서 있음을 확인한다. 그래야 어두움과 밝음, 음양의 기운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화평과 온유함의 관계, 순하고 진관계, 태극의 형상이 실현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본성 자리를 찾아 본성이 발현된다. 본성이다. 이것이 전체성이다. 이것이 완전 무결성이다. 무심한 가운데 일심이 존재하고 심 가운데 음량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전 무결성이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이요 원리로서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 우주만유가 창조되고 운행하는 바탕이요 근본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텅 빈 허공성이 제로이고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둘이 나와 무량무수한 숫자가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찾은 본성 자리를 늘 범으로 확인하고 유지하고 보존하며 살아야 음양으로 조화와 균형이 깨어져 병고에 시달리는 몸과 마음을 음양상생으로 조화와 균형을 잡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며 득대가 겸전한 만물의 영장다운 삶을 누린다. 봄 60일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이다. 병이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처방이 가능하여 치유가 이루어진다. 병리란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는 데서 오는 병리현상, 병리적인 현상적으로 그 현상의 원인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균형 있고 조화로운 상태를 원할 수 있어 치유가 이루어진다. 이 본성은 음양이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알맞아 본래 병이 없다. 이면 임은 음과 양이 서로 싸워 혹은 양이 이기고 혹은 음이 이긴 상태됨이다. 이것을 보고 알아차림이 진단이다. 진단의 능력을 구사하려면 그 보이는 현상만 보고 물질의 차원에서 바깥만 아니고 안도 보고 비출 수 있는 영의 차원이 되어야 한다. 영의 구조와 속성을 깨달아 음기가 이기면 양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만들고 양기가 이기면 음기를 보충하여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만듦이 처방이요 치유로 진단이 처방보다 먼저이다. 봄 60이 기분 나쁘면 놀아나지 말고 기분 좋음을 이끌어내어야
기분이란 현재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다 나쁘다는 느낌이다.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명랑하고 유쾌하여 모든 것이 이뻐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친절하고 넉넉해진다. 기분이 나쁘면 마음이 우울하고 불쾌하여 모든 것이 미워 보여서 자연이나 사람을 대함에 소홀하거나 옹색해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절없이 기분에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다. 기분이 좋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때이고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음양의 기운이 서로 다투어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서이다. 우리가 법 공부를 하여 자기의 본성, 본심, 본나가 텅 비어진 무심 가운데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도 어두움을 감지하는 일심이 서면 음양이 공존하는 상태, 그 관계이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므로 법나를 깨달은 사람은 기분에 놀아나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법의 진단에 의하여 음량을 조절하여 기분을 좋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외부적인 환경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기분이 나빠지면 기운을 돌려 기분이 좋게 운전할 수 있다. 내면에 깃든 음량의 기운이 본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아 증득하여 거친 번뇌의 파도가 일어나면 음기를 붙돋아 주어 바로잡고 미세망념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양기로서 데워주어 바로잡아 항상 기분이 좋은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이것은 일심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 63. 음양의 기운을 쥐어 쓰는 일심법. 법님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경우에는 냉철한 음기운을 부려 쓴다. 음기운이란 어두움이고 차가움이고 얼음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차가워서 오므라들고 얼어붙어 함으로 모아지는 힘이다. 이때에는 인당 한 점으로 모아들이는 기운이다. 왜냐하면 질문을 들으면서 뜨거운 양기운의 조건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냉기를 비추 음양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질문을 들으면서 본인의 자기 완전 무결성을 보존하고 유지하여야 질문에 대한 정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 이후의 시간에는 환경이나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위축되고 냉각되어 바이러스 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따뜻한 양기운을 끊임없이 비축한다. 양기운이란 환함이고 따뜻함이고 푸져나갑니다. 두루물물 형형색색을 비추어 밝히고 다가가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과 감동이 하나 되는 기운이다. 이때에는 인당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기운이다. 본래 완전 무결한 본연의 자기가 시간, 공간에 한정된 몸이나 마음이 현상적으로 밸런스가 깨어지는 순간 완전 무결성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음양의 기운을 부려 쓴다. 음양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심법이 음양을 부리고 쓰는 일심법과 다르지 않다. 또는 무심을 떠받치고 아래로 오는 음양의 기운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364. 무심과 일심과 음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무심하는 것이 힘의 힘이고 음양을 부리고 쓰는 건 역시 일심의 힘. 그러므로 무심하는 일심의 힘으로 음양의 상 다스림, 통으로 부분 자리를 하면 음양의 상을 상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루어져 없다. 음량을 다스려도 다스린 바가 없어 흔적 자체가 없다. 그리하여 진리의 표준인 심이 항상 보존되고 유지된다. 65. 텅 빈 늘봄만 존 마음이 텅 비어진 상태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있으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남에 즈음하여 보자마자 조금 전에 일어났던 형상은 갖고도 없고 텅 비어진 상태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누구든지 이렇게 된 사람은 존재의 진실을 보고 깨달은 사람이다. 물질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물질을 보이는 것은 봄이
보는 자, 에고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열될 때 음량의 균형과 조화가 깨어져 음량 상극이 될 때 나타나는 가상 현상으로서 환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빚어지는 번뇌망상이나 희노애락은 으로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와 같다. 신기루가 나타날 때마다 바라보면 신기루가 사라지면서 늘봄이 나타난다.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의 상태로서 완전 무결하여 안심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이. 일정하다. 1시간 30분이니까 중에 집중을 합니다. 통하나요? 옴닉스 키움은 무엇인가? 텅은 무엇인가? 텅제이다. 무엇이 능력이 있다. 항상 존재합니다. 이다. 영물이다. 우주상이다. 텅 비움은 물질 마음이 없습니다. 텅 비움이 무심이다. 무심이 영이다. 텅 영만이 존재하고 텅 비움은 영의 균형과 조화로움이다. 텅 비움은 원망 부족이요 완전 무결성이다. 텅 비움이 본연의 자기다. 텅 비움이 우주의 주인이다. 음량을 내보면 몸과 마음, 음량이 없는 듯이 존재한다. 텅 비움은 음량 둘이 하나가 제로이다. 비움만이 존재한다. 텅 비움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가 둘로 분열되어 깨어지는 아픔의 텅 비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천국이다. 텅 비움. 또는 정치이고 만사의 형통이다. 텅 비움이 비평과 행복을 알아야 텅 비움을 보존하고 유지한다. 비움이 보물 중에 보물임을 알아야 보물을 찾아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존한다. 67 악몽에서 깨어나 살자. 악몽에서 깨어나려면 텅 비고 환한 눈의 하늘 열면 돼. 그래 살고 있으면 그 진실의 공간은 빛을 하나의 암흑 가운데 가상 악몽이 공존하지 못한 마음을 텅 비우고 삶. 악몽에서 깨어나 삶이고 악몽이 생기려다가도 깨닫는 즉시 마음이 텅 비어져 악몽에서 깨어난다. 마음을 텅 비운 순간이 악몽에서 깨어난 순간. 비움이 지속 악몽이 없는 삶, 깨어 삶이다. 텅 비움 가운데는 오고 가고 사라지는 것이 없는 진공의 하늘만 영구히 텅 찍자. 존재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고 있고 으로 추구하는 바람에 하늘 바라보지 않아 간과하고 지내다가 텅과 이따금 마주치는 순간 대고는 심심하다는 생각을 일으켜 관심의 초점을 밖으로 향하도록 하여 텅빔을 외면하고 텅 달아남을 발달할 수 있는 봉쇄당한다. 그러므로 심심함이 찾아오는 순간, 고독감이 밀려오는 순간 조건반사를 일으키는 대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아차리는데 일심 감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호감에 빠지거나 고독감에 빠지거나 심심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이 텅 비워지면서 임 자체와 조우와의 끝장을 보게 문제, 본연의 자기, 본성, 정신, 생명의 실상, 진화를 대뜸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텅 빔을 발견하고 을 선택하는 것이 을 찍는 것이다. 텅 빔을 선택한다는 것은 텅 빔이 길이요 진리요 생이라는 것을 알아. 텅 빔을 늘봄함으로써 텅 빔을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결단이다. 텅 빔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가 존재하고 음량이 균형과 조화가 있어 몸과 마음이 병고에 시달리지 않는 건강하고 안락한 삶이 영위된다. 텅빔이 존재할 때가 정신이 들었다고 한다. 반대로 정신이 들고 보면 지금 당장 마음을 줄기차게 들여다보면 마음이 없는 텅빔이 된다. 텅빔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마음을 들여다보면 무심이 된다. 항상 발견하게 된다. 완전 무결하다. 이 무심의 점을 찍어야 한다. 자기가 찍고 자기가 선택하면 만사형다. 만사형한다. 자기가 찍고 자기가 선택하면 소원하고 만사형. 음 69 소리에도 음량이 있다. 자기의 내면에서 틀림을 발견하고 선택한 사람은 안에서 깨어난 사람으로 내공을 완성한 사람. 내공의 완성이란 자기 인생, 자기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다. 하늘을 열고 보니 음량이 없는 듯이 있는 것은 편으로 튀우지 않는 음량의 균형과 조화로움 때문에 하늘 안에서 완전한 것과 같이 땅유에서도 완전함을 이루려는 것이 외공이다. 내공이 완성되면 처음으로 표출되는 것이 소리와 표정이다. 내면이 음량의 조화로 완전 결하면 소리나 표정 역시 완전 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오는 소리는 그간 에고가 알게 모르게 선택하고 길들여 온 소리인지나 음을 함께 들었지 힘으로 음량이 조화롭게 균형을 바로잡아 나오는 소리가 바꾸어야 한다. 소리가 음기운으로 치우친 사람은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로 치우쳐 뚜렷하고 강하고 높은 소리를 구별하므로 음량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의 기운을 뺏어가 지루하고 군태로움을 유발한다. 소리가 양 기운으로 치우쳐라면 뚜렷하기는 하나 강하고 높은 소리로 치우쳐 고요하고 부드럽고 낮은 소리를 결여함으로 음량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이다. 그러므로 듣는 사람에게 시끄러움을 주어 듣기 싫은 감을 유발한다. 그러나 고요하면서도 뚜렷한 소리, 고저 장단이 절도에 맞는 소리, 음량이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기우고 편안하고 알아듣게 만든다. 보통 자기의 소리가 음량의 조화를 벗어나 치우친 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의 소리에 예착하여 바꾸는 생각, 음량이 조화로워 완벽한 소리며 점을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의 소리를 바로잡아 맑고 밝은 소리는 것이 자기 발전을 염원하는 인간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사항이다. 음중음, 양중양은 치우침이고 음중양, 양중음이 조화와 균형이다. 봄70 평상심이 텅 빕니다. 평상심이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우리들의 정신이 마음자리다. 평상심은 기분이 좋을 때도 존재하고 기분이 나쁠 때도 존재한다. 변함없이 존재한다. 물결이 일어나도 물이요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도 물이다. 물결은 천변 만화여도
그 모든 것이 물이다. 물결은 끊임없이 출렁대고 일정한 모습이 없으나 물이라는 성품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일정한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므로 모습이 없는 모습. 텅 빔이고 텅 비어 있으므로 무량무수한 물결이 일어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다. 물결은 찰나찰나 생멸하는 현상이지만 물 자체는 특별히 없는 본질이다. 항상 존재하는 것은 물이지 물결이 아니다. 물결은 표면적인 현상이고 찰나적인 현상인데 반하여 물은 전체적이고 영구적인 본질이다. 그러므로 항시 텅 비어 존재하는 물이 있어 물결이 일어나므로 물이 분심이다. 이야기를 따르려면 물결을 보지 말고 물을 보면 된다. 그리고 물결 가운데 영속하는 물을 보아야 한다. 존재하는 물결이 아니고 물이다. 물은 지금 여기에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물결이 치는 물이든 천재한 물이든 보이는 것은 물이다. 물이 중심이고 평균 모양 없는 모양인 잔잔할 때도 물이고 평일 때도 물이다. 빈 평상심은 존재하기에 언제 어디나 보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림을 보고 확인하고 그림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물결을 보지 말고 물만 그렇게 하면 아무리 물결이 몰아쳐도 틈만 요요부동하여 물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행의 끄트머리에 오래가지 않고 깨닫는 존재의 진실이다. 한 시간 동안을 집중해서 책을 읽는 것을 아침에 훈련, 감각 개발 훈련입니다. 이 시간 동안도 집중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런 집중력조차 없다면 아무 없지. 그러니까 강도가 있고 발음하고 프로트스 다를 다 집중을 합니다. 봄 70일 텅김에 대한 견처. 종렬, 컨디션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텅 빈 무심장 여유부동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노력함이 없이 죽지 않고 점을 찍을 깨달음은 유의법이 국제에 이르러 무의법의 개합함입니다. 그러면 깨달음에서 입니다. 아무거나 잡대로가 무심 자리에 점을 찍으시기 님, 네 선생님.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감사합니다. 유종렬 없고 없는 그 자리에 대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네요.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나무 꽃을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김수님 안고선 그 자리 평상심에서 보았습니다. 정렬 어느 곳에서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평상심은 보통 명사로서 아닙니다. 장소를 대십시오.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평상심이나 지금 여기라는 원풍님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원풍님의 견처가 드러난 표현이 김수님 범나 나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종렬 봄나는 원풍님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늘은 원풍님만의 언어입니다. 네, 나라고 하는 소유격이 있습니까? 다시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김수님 깜깜하고 환한 텅빈 침묵의 하늘에서 보았습니다. 유정 깜깜하지도 않습니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마저 없어야 진정한 하늘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곳에서 보았습니까? 김수님 텅빈에서 보았습니다. 유정열 텅빈 것은 텅 빈 것을 알지 못합니다. 텅 비었다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김수님 없고 없는 무시 같습니다. 네, 무엇이 많이 붙었어요. 내 모습 보니 먹통 같은 미련함이 하여서 땀이 이렇게 밀밀하게 안내해 주시고 한 걸음씩 걸어서 까지 돌고 또 돌아갑니다. 물적 구덩이 담 넘어가듯 딱 떨어진 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서 대나무꽃 봤습니다. 김수님 없고 없는 그 자리, 진공 묘유의 그 자리임을 알겠습니다. 오늘 없고 없으면 없고 없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 자리를 단박 점 찍어 맞히시기 바랍니다. 대원경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원경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느 곳에 나무꽃이 왔습니다. 그 것을 일러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제의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딱 떨어진 말로 대답해 보시기 문제의 진실을 따라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종렬. 이렇게 되면 존재의 진실, 깨달아 마침표를 찍은 곳이라는 말에 대한 즉각적인 감흥이 오지 않아 한 생각이 발동합니다. 세 가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딱 떨어진 대답은 감각적인 언어로 끝나야 합니다. 힌트를 드리면 텅 빈 하늘에서 보았습니다라는 문풍립의 대답으로 돌아가 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님, 빈 무심에서 보았습니다. 유종열풍 였다는 생각을 못 놓으시는군요. 그리고 텅도 텅도 텅빈민이 이중을 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모르는 사람이 무심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심 장소에 대한 말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올 말은 다 나왔습니다. 라는 말로 그 말이 가장 적합할까요? 성리적으로 보나 감각적으로 보나 딱 들어맞는 말이 무엇일까? 땡땡에서 보았습니다. 텅빔은 존재의 근원이요 바탕이다. 텅빔은 진정이다. 텅빔은 물질이 전무하다. 비었다는 생각이 없다. 텅빔은 한 생각, 감정,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이다. 라고 한다. 바보라고 한다. 텅빔은 텅빔을 모른다. 둥근 것은 둥근 것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가 텅 빕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알고 정확히 점을 찍고 선택하여야 올바른 견처이다. 그래야 무심히 깨달았다고 인가한다. 텅빔에 점을 찍은 봄님은 어디에다가 점을 찍었는지 확실하게 말로도 표현하고 넘어가야 한다. 여기에서 좌뇌의 사고적인 표현에 붙이지 않고 우뇌의 감각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통하여 간단 명료한 직관적인 문답으로 진리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진다. 봄 72 지수연과 근처에 대한 문답 유종열 봄나는 인공이고 텅빔이고 침묵이고 그러나 말로서는 부족하니 직접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수연 네 선생님 봄나는 인공은 텅비움은 침묵은 깨달아 봄입니다. 유종열 깨달아 봄 신원입니다. 깨달아 봄은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덮지 않는 원초적 상태입니다. 들어보면 한 생각이나 느낌을 덮지 않아 한 생각이나 느낌이 있고 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한 질문에 대한 직답으로 부심에서 왔습니다. 부심에서 왔습니다. 인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감흥이라고 하면 힘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힘이라고 하면 그거 하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나 통계임을 발견하고 통계임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왔어.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그것이 용이 든든한 소식. 74 지수연과의 대화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를 홈페이지에 적은 후 집중과 나는 책을 올렸어요. 네, 댓글 올렸습니다. 볼게요. 주석이 멋지네. 어제 집에 가서 보았어. 이 사진을 보았어요. 이렇게 되어야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야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자기 삶을 창조하게 되죠. 주인이죠. 여기 삶의 주인, 주인입니다. 문직 답 공에다가 하늘이 땅하다는 것을 말하다 보니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새로운 선택이었어요. 마음을 나루하는 귀신성, 몸을 나루하는 동물성에서 벗어난 하늘 사람이 변하지 허물을 벗었어요. 볼 탈퇴. 용의 등천 이무기가 용이 되었어요. 맞아요. 아무리 전설을 들을 때 이무기 전설을 들을 때 왠지 모르는 감이 일어나곤 했는데 이무기 상태로 올라감 간의 노력이 꽉 차져서 때가 되었을 때 승천할 수 있지요. 시절 인연이 나가 추수의 계절을 맞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늘 사람이 되어요. 되돌아봄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의 점을 찍음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을 발견하고 하늘을 선택하여야 하늘에 오릅니다. 하늘에 올랐으면 하늘 사람다운 말이 나와야 해요. 나와야 하늘을 바로 그 국문집 공부하는 중 국문집 공부로 고를 수 안 나와요. 설명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말을 못 말을 때가 있나요? 말을 하도록 시키다 보면 말이 나올 때가 오겠지요. 하늘을 보는 를 보면 봄이 말을 하는데 그렇지요. 아직 구리지요. 응답법을 하면 그때의 심 어느새 어떻게 그런 자가 봄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뛰어넘어 버렸네요. 날이 새다. 75이 동현과의 대화 한때서 왔습니다. 올 동현의 댓글을 보는 나는 채팅 이동현 보름달이 차오르면서 봄나라도 추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그렇고 이동현 순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얘네도 이동현 글과 말이 자석입니다. 쭉 당깁니다. 오늘 오늘도 안 보인다는 말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면 하늘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일득하면 영득이라고 했지. 이미 하늘 사람에게는 득도 실도 없이 그대로 영원합니다. 사람의 완성, 사람이 드디어 사람의 완성님께서 이렇게 귀가 딱지가 않게 1권에서 6권을 지나 7권 말미에 오니 드디어 추수하게 생겼어. 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라는 그 이름이지 단어로 어떤 상태라는 알아치울 때 이제 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평화 행복 자체 이제 참 뜨겁구나 축하한다. 선생님이 계셔 가능한 일으로 온 일꾼 맞다. 하늘 사람이 있어 하늘 사람이라고 알려줄 수 있다. 봄 76 정원과 근처에 대한 문답 정정은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이전 자리 별도 지구도 이전 자리 그 자리가 텅 빈 자리 대자리 허공이다. 이 허공에 점을 찍습 빈 자리 묵은 자리 태초이며 이 자리에서 끝 유정열 원천님 텅 빈 자리에 점을 찍었다니 축하합니다. 감각 그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별도 지구 이전 자리 이 이전 자리에 대하여 위의 글을 참조하여 텅 빈 자리에서 나오는 한마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은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질문도 대답도 없어 할 말이 없는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는 자리니까 그래서 갖가지 소리가 다 나오는 자리입니다. 대상과 내용에 응하여 임기응변하는 자리입니다. 이 말이죠. 응하여 뱃돌 맞듯 정확한 대꾸가 나와야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만 하면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모님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자식이 부르면 응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는 자리를 서술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전 자리를 자기의 경지로 자기의 말로 직관적,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봅시다. 그래, 물 찍습니다. 하늘은 무심이고 텅 비움이고 진공이고 탑니다. 하늘은 무기고 태극 하늘에서 온 하늘 사람입니다. 감사 맞습니다. 그걸 아래의 문제를 통해 드러내는다. 들어보시기 생각과 감각과 어떤 몸도 마음도 생기기 자리 별도 주된 말을 갖고 이전 자리 한 자리를 드러내는 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또 태양 하늘에 점을 찍을 아직 점 찍고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리, 마음도 자리. 이 말은 설명하는 자 말소리. 옆에서 하는 소리와 제가 되어 나오는 소리가 다른 이한 정은 맛도 단맛도 종렬. 맛에 대해 묻지 않았건만 뚱딴지같이 맛타령입니까? 물음에 즉에서 대답해 보셔요. 물음이란 시각과 감각의 이전짜리. 몸도 마음도 이전,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짜리. 이전짜리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거기에 앉아 자신 사람이다. 정정은 텅 빈 자리, 묵은 자리, 그 자리, 하늘자리. 자리에 앉으니 모두 없고 천상천하 유아 독한 나만이 합니다. 유종열 천당에는 가 앉았는데 귀머거리 다이니 가만히 못 달라고 해도 한 삭고 신발만 주는구나. 그래서 송아지를 했네. 봄 77 하늘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반응인 마음을 자기가 항상 하고 있는 마음이 없는 를 발견하여 보는 자기로 소아본유의 삶은 되어본유의 삶, 하늘사람이 되어 사람을 완성한다. 들은 태풍이 몰아치고 불길이 번져도 하늘을 어떻게 하지 위하여 하늘사람이 되면 과거에 대한 판단평가 심판과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불안 공포 현재에 대한 대립갈등 투쟁이 영원히 사라져 안심 임명한다. 불안했던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 된다. 하늘의 짐을 지금 문즉답을 자기 또 생각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함을 것이다. 들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설명은 천당 밖에서 천당을 묘사한 말이므로 땅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땅에 입성하여 나오는 말이냐 아니냐는 땅에 입성하기 가능하다.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실제로 문 안에 들어섰는지 문 밖에 가까이 접근한 사람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즉문즉답이다. 하늘에서 직방으로 나오는 소리, 문 밖에서 하늘을 설명하는 소리, 따름 난다. 하늘에 점을 찍고 나면 이름조차 사라진다. 봄 78 하늘의 점을 찍기까지 땅 위에서 창작을 다 부려보고 난 다음 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도 맹물 마시 대한 간과하고 권심자리 탕의 실천에 들어오게 된다. 하늘에 점을 찍는 순간 번뇌망상에 달리던 불안한 사람이 정적으로 거듭 인간이 된다. 만물의 영향이 된다. 하늘 사람이 되면 궤도 타지 않고 궤도 젖지 않고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또 묻지 않는 오늘날 책 1권에서 6권까지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온갖 방편을 다 구사해 본 과정이 7권에 와서 더 이상 할 것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동안 간과하고 보류해 두었던 자리에
하늘 사람이 된다. 더 이상 할 짓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은 더 이상 욕심이나 의문이나 질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귀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사라지니 주임에 드러나게 되어 텅빈의 점을 찍게 되어 하늘에 오른 하늘 사람이 된다. 하늘에 오르고 보면 오른 소리가 없어 본래부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안다. 원래부터 하늘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꿈을 깼다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한다. 내 공의 완성, 사람 완성이다. 음 79 하늘이란 무엇인가? 풍대지가 우주 위에 들은 먹음 잔에 술을 넣고 있다. 아름다운 사. 하늘은 어둡지도 않고 많으면 양기운 별물이 다 하늘이 바탕이요 근본에 내재된 양의 기운으로 정을 방출하면 음의 기운이 받아들여 수화풍으로 만물을 내고 들이 그러므로 하늘은 지수화풍을 보고 있으면서 수화풍에 걸림이 없어요. 텅빔은 텅빔이 아니기에 내포하고 거주하가 완벽한 안전무결 양으로 꽉 들었다. 이 하늘이 우리들은 내면에 임재해 있다. 임재하고 있건만 욕심발에 보이지 않다가 이미 사라진 순간 욕심을 버리고 이 하늘을 선택하고 임재하는 순간 풍에 딸리지 않아 되어 일탈한 하늘 사람이 된다. 불에 젖지 않고 불에 타지 않고 바람에 나부끼지 않고 어느게 더럽혀짐을 찍고 난 다음 만번 조개가 달을 먹음 할까 진주가 생성되어 하늘에서 나온다. 텅 빔으로 들어가 거울이 되면 거울은 텅 비어 있으므로 현재 머금는 먼지가 끼거나 공기가 끼거나 소리가 끼면 거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맑은 거울에는 하늘도 비추고 구름도 비추다 됐지. 물성 비추 물체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거울은 불을 비추되 않고 불을 비추되 불에 젖지 않고 불을 비추되 힘을 바람을 비추되 바람을 받지 않는다. 본체와 현상이 어우러진다. 와 체험이 둘이 아니다. 이득과 손사로 어우러지고 얕음과 깊음이 주고 과 없으면 모양이 하죠. 자, 번이다. 그러므로 들 앞에 잣나무이고 마 삼근이고 이다. 오늘
책읽기 마지막 챕터 본 80일 거울이 되기까지를 마지막으로 낭독하고 오늘 봄나라 책 낭독하기 감각개발 훈련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칠 때 큰 소리로 정확하게 보고 발음하고 듣습니다. 봄 80일 거울이 되기까지 텅 빈 가운데 살면서도 텅과 마주치를 두려워하는 소아가 주도하기 때문에 소아는 텅빔이 무서워 외롭고 쓸쓸하고 심심하다는 한 생각을 일으키고 텅빔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피하고자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하기에 텅빔과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임의 품에 안기지 못하도록 원선봉하기 때문에 도를 통하기가 어렵다. 도를 통한다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텅빔을 발견하고 이 본인의 자기이고 대하라는 것을 알아서 대하라는 것을 내 주인을 수행이란 애고가 해체되도록 하여야 그가 텅빔을 찾아 산전수전하겠고 무리다 하여 더 이상 할 짓이 없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가해야 한다. 그 시점이 도래하면 애고가 해체됨과 동시에 나타나 텅빔을 발견하고 텅빔의 점을 짚으면 자기가 거울이 된다. 왜 인간이 된다. 하늘사람이 된다. 하늘사람이 되고 보면 처음부터 하늘사람이었음을 알게 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 거듭나서 사람이 된 것이다. 하늘사람이 되면 지수화풍에 시달리던 땅의 사람이 아니다. 지수화풍을 누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된다.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거둔 것이다. 이다. 봄 80일 거울이 되기까지 오늘 2025년 12월 28일 아침 8시 47분 아침 감각 개발 훈련 나라 책읽기를 모두 마치기로 합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세 번째쯤 될 게 같다. 세 번째. 사람의 완성 53에서 81일까지